12, 16 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곳은 호가가 1억씩 떨어진 곳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단지는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책 나온 지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들 지역의 전망은 어떤지, 투자 매력은 여전히 있는 건지 꼼꼼하게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명 부자아빠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대표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12, 16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데 약발이 어느 정도 또 들어맞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이 잡혔을까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레포트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이 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이곳 전용 76.5제곱미터 매물이 19억 3천에서 19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같은 평형이 21억 1,56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 8천만 원 넘게 빠진 겁니다. 아직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라 현재 매물은 호가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 달부턴 30일 이내로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17일 상승 전환한 후 3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주간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2억에서 23억 원 선에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같은 평형이 23억 원에 거래됐는데 1억 원가량 몸값을 낮춘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강남권 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선 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아파트 3단지 전용 99.61제곱미터는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 이 평형은 지난해 11월 말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집주인들이 한 달여 만에 3억 원가량 올린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정창신 기자의 레포트를 통해서 지금 재건축 단지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강남 쪽의 대표 재건축 단지들은 호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자아빠 양팔석 대표와 이제 함께 할 텐데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 전문가입니다. 12, 16 대책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아파트 값이 지금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락세로 전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매매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로 부동산 114 시세에 따르면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기준은 0.09%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예. 이 상승폭은 2주 전에 이제 0.23%, 바로 지난주에는 0.15% 등으로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이 투자 수요가 많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일반 아파트는 이제 0.11% 상승했지만은 재건축은 거꾸로 0.03%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된 것은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제 자그마치 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1,0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떨어졌죠. 예. 이 재건축 시세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이제 5개월여 만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마도 총선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 하면 랜드마크로 저희가 꼽는 곳들이 있는데 강남 3구에서 보통 둔촌 주공 아파트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 있는데 일단 주공 5단지 음마 아파트가 지금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총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고강도 대책이 나와도 재건축 아파트건 뭐 구축이건 시축이건 집을 살 사람들은 수요가 있으면 사야 되는데 재건축 쪽으로 가보자 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매매 가격도 중요하지만 예. 그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서울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은 2018년 기준 8,052건 대비 34% 줄어든 5,237건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2019년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이 이제 집값 상승을 이제 상당히 주도했는데 그쵸.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또 거기 이제 넉넉한 어떤 시설 그리고 주차 공간 예. 이제 거기에 요즘 이제 그 확장 설계가 되는
다양한 평면 설계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실거주 면적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약 한 25평 기준으로 서너 평 넓거든요. 예. 이러니까 그 평면 설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5년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얘기 듣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KB 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2019년 12월 초 기준 예. 전국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1,507만 원으로 2018년 1,434만 원 대비 5% 상승했습니다. 이 서울은 3,642만 원에서 3,988만 원으로 9% 이상 올랐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공급 부족이 이제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울의 경우 2019년 42,892호, 2020년 49,351호, 내년 2021년에는 19,577호로 이제 상당 부분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렇게 될 때 앞으로 그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 강남 재건축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가격 상승 폭이 이제 상당 부분 주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거 역사는 당연히 되돌아갑니다. 돌아보면은 이 과거 노무현 정부 바로 2005년 8.3.1 조치가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8.3.1 조치로 이 버블7, 즉 목동, 강남 그리고 일기 신도시 5곳이었는데 이 버블7 지역이 이제 딱 가격을 멈췄죠. 멈추고 나서 서울 이제 그 후에 서울 기타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 즉 상승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마용성, 우리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지역을 넘어서 노도강까지 이렇게 쭉 확산된 그 전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쭤봤는데 신축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신축은 계속 올라가니까 잡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재건축이 뭐 빠져도 비싸긴 한데 제 기준에서 보면 똘똘한 한 채 사두고 재건축 그래 뭐 시간 있으면은 앉아서 기다리면서 새 아파트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합니다. 어때요? 이 강남 재건축은 이제 우상향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 즉 이 대출 규제에 있는데 시가입니다. 15억 원 이상이 예. 실제로 그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로 15억 원 이상일 땐 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가 되고 또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LTV라 그래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40%에서부터 9억 원 이상의 경우는 20%. 예를 들면은 10억 원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전 같았으면 40%, 즉 4억이 나오는데 20%로 줄어들게 면 대출 비중이 2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억을 현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기에 분양가 상한 제도까지 또 시행이 됐죠.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거래 시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고 또 종부세 인상 세율이 인상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이제 40년으로 강화하려고 이제 검토 중이기도 하고요. 예. 이 매수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수인들의 자금 출처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심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출처 조사가 아주 고강도로 이제 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계속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끝없이 대책을 잡힐 때까지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을 올리고 판다는 건데 받아줄 사람이 자금 마련이 어렵다 보니 지금 상황은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재건축 얘기하다 보니까 재개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차이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좀 그래도 요지를 꼽는다면 어디를 보시는지도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서 이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은 물론 그 개별 재개발 지구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규모가 이제 큰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 입주 초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면 이 입주가 예를 들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10개 구역이다 내지는 11개 구역이다 15개 구역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1개 구역 정도가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던 곳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주변에 기반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고요. 주변이 전부 아파트 신축으로 해서 막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한마디로 좀 먹을 것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것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에게는 고밀도 개발이죠. 바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도 주거지 중심형이 있고 고밀도 이제 개발 중심이 있는데, 여기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중심입니다. 서울에는 8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는데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보는 것이 수익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즉 지금 현재는 2, 3년 안쪽으로는 청량리 균척지구가 바로 이제 핫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직 이제 따끈따끈하게 묻어두고 있는 자양균척지구, 홍제균척지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호성내 균척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마 2, 3년 뒤에는 상당 부분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에는 뭐 얘기 나오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 결국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정비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팀의 이하라 기자가 이 부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재 서울에서만 90여 곳이 추진 중입니다. 가로주택이란 폭이 6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공동주택 등을 말합니다. 대규모 철거 없이 기반 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구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평균 10년가량이 걸리지만 가로주택 사업은 2년에서 3년으로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사업은 정부도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업.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 시행 면적을 지금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가구 수도 기존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습니다. 10%를 공공임대로 채우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가로주택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대구의 태평상가 사업장을 수주했고 성북구 장위 11-2구역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혔습니다. GS건설도 자회사 자이SND를 통해 서초동 소재 낙원청강 연립 사업장의 4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가로주택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조금 전에 이하라 기자의 레포트에서 만나보셨다시피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곳곳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무엇보다도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이제 작죠. 속칭 이제 꼬마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사업 과정이 이제 수월하고요. 공사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역시 적다는 점이 이제 강점으로 꼽히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대체로 10년 이상 이제 장기로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화에 의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에 반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평균 약 한 3, 4년 정도 이제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비구역 지정 등이 이제 별도 사업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바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등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은 조합 설립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도 나왔듯이 전부 규제 일변도인데 여기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오히려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투자해도 이렇게 좋다라는 해라, 시그널을 준 거네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기 과열 지구에는 실질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 7층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15층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요. 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해서 저리 또 공적 자금까지도 이제 물론 공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공적 자금이 지원되고 투기 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그리고 조합원 자격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조합 설립 이후나 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제한이 또 없고 뭐 재건축에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 또한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오늘 자세히 듣는 게 처음인데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장려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그널이 있으니까 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와 가로주택 사업지 투자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규제 일변도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보다는 이 재개발은 규모가 이제 크고 또 이제 지역 커뮤니티가 쾌적한 이런 주거 환경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너무 길고 경기 변동이 이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죠. 이래서 여러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난개발의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워낙 커서 이제 우리가 소나기는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크고 자금 회수가 빠른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 투자는 이 빠른 자금 회수와 높은 수익률 그리고 비교적 낮은 실제 투자 비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12.16 대책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시고요. 양팔석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